변성환호가 불꽃 같은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대파하고 이연승과 함께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19일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윤도영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16일 1차전에서 카타르를 6대1로 대파한 데 이어 두 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며 승점 6점으로 조 1위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란과 카타르전이 0대0으로 마무리되며 B조에서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카타르전에서 막강 화력을 뽐낸 한국은 이날도 펄펄 날았습니다. 전반 14분 백인우의 코너킥에 이은 이면섭의 헤더가 골망을 시원하게 가르며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10분 후인 전반 24분 양민혁의 오른발 슈팅이 아프가니스탄 골키퍼 누르자이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상대 자책골로 기록됐지만 양민혁의 과감한 돌파에 이은 슈팅까지 완벽했습니다. 전반 29분 아프가니스탄은 누르자이 대신 카이르파를 투입했지만 기세가 오른 한국 연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또다시 10분 후인 전반 34분 7번 윤도영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로 쏘아올린 슈팅이 골문으로 들어가며 한국은 3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3골 차로 앞섰지만 후반에도 리틀 태극전사들의 공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변성환호 특유의 빠른 공격과 군더더기 없는 패스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후반 9분 김명준이 상대 진영 좌측에서 공을 받고 수비에 둘러싸이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윤도영에게 노룩 땅볼 패스로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어진 윤도영의 왼발 슈팅이 골대 왼쪽 구석으로 빨려들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윤도영은 멀티골 직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응용한 듯한 재기발랄한 하트 찰칵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후반 11분에도 기가 막힌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윤도영이 상대 우측 진영에서 옆으로 돌아뛰는 백인우에게 밀어주며 우측 길을 열었고 골대로 달려들던 김명준 앞쪽을 향해 크로스를 절묘하게 올리자 김명준이 가위차기로 공을 건드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 장면은 프리미어리그 맨시티가 혼란을 전방에 두고 주로 하는 공격법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비록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주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후반 18분 진태호를 투입했고 후반 26분 이재환, 박승수, 차재훈, 김유권을 투입해 다양한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후반 44분엔 상대 진영 좌측에서 올린 김태환의 낮은 크로스를 상대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골 에어라인 안에 있던 박승수에게 떨어졌습니다. 박승수는 침착하게 수비 4명을 앞에 두고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 블록에 아쉽게 걸렸습니다. 대각선 모서리로 감아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후반 45분 코너킥 찬스에서도 고종현이 골키퍼 앞에서 잘라먹는 헤딩으로 잘 떨어뜨렸지만 김명준과 교체돼 들어온 이재환의 발에 간발의 차이로 걸리지 않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하며 4대0 클린시트로 대승을 마무리지었습니다. 2연승을 달린 변성환호는 22일 오후 11시 태국 바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대회 상위 4개국에는 11월 예정된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지며 1986년, 2002년 두 차례 우승한 우리나라는 21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화끈한 공격력으로 세계 최정상급 리그의 축구를 지향하는 U17 대표팀과는 정반대로 90년대 축구에서 머물고 있는 U23 황선홍호의 축구는 처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황선홍 감독은 경질이 답입니다. 지금 상태로 아시안게임에 나갈 경우 메달을 따는 것은 무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또 황선홍 감독이 걸어온 지도자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황 감독의 팀에는 전술이 실종돼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 수비를 뚫어야 할지, 어떤 템포로 패스를 연결해야 할지 등을 망각한 채 막무가내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황 감독이 선수 시절에 뛰던 대로 뻥축구의 답답한 경기를 그대로 선수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인데요. 90년대 축구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2살이나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나온 일본에 0대3으로 지고 황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한 상대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라고 말이죠.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 자질이 있는 것은 분명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보겠다 한들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끊어주는 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황 감독을 이때 경질했어야 맞았습니다만 당시 축협은 유야무야 황 감독 체제로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중국전을 보면 중국이 소림 축구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선수들이 소림 축구를 하는 중국에 당하기 딱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영리하게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하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했다면 크게 부상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센스 없는 90년대식 막무가내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이기겠다고 하니 부상자가 안 나올 수가 없던 것이죠. 또 본인도 선수 시절 중요한 대회인 월드컵을 두고 부상을 당해놓고 부상이 뻔히 보이는 중국과 2연전을 잡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평가전을 황 감독이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황 감독은 지난 12일 중국으로 출국 전 인터뷰에서 평가전 상대는 내가 요청한 것이라며 거칠기 짝이 없는 중국 같은 상대에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야 정상도 노릴 수 있다. 나와 달리 선수들은 선연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만한 우매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대전료를 얼마나 줬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 보호를 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 맞습니다. 게다가 축구보는 내내 해설자와 앵커 모두 황선홍의 확실한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그의 지도자 이력을 보면 더 이상 지도자를 맡기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었는데요. 2016년 FC 서울 감독 부임 이후 첫 시즌 K리그 우승을 제외하면 2017 시즌에는 리그 5위에 그쳐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18 시즌에는 리그 꼴찌로 추락하며 강등권 문턱에서 전전하다 사임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12월 뜬금없이 중국 2부 리그인 갑급 리그에 옌벤 푸더의 감독으로 선임됐지만 구단이 해체되었고 2020년 하나은행에 인수된 대전 하나시티즌 초대 감독으로 임명됐지만 부진한 경기력이 계속되어 또 사퇴했습니다. 이후 1년간의 휴식 후 한 예능 프로그램인 골 때리는 그녀들의 고정 감독으로 스크린에 등장한 후 U23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FC 서울 감독 시절부터 발전은커녕 전술적으로 점점 퇴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의 0대3패, 중국의 0대1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황선홍 감독을 U23 국대 감독으로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것은 축협의 생각일까요? 세계 정상급 플레이를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U17, U20 한국 대표팀들의 경기를 봤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기 후 황 감독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지 기후에 적응하고 본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한 건 긍정적이라며 시간 지연과 거친 플레이, 수비적인 상황 등 모두 아시안게임에서 나올 수 있다. 다만 부상자가 생긴 건 아쉽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2연전 가치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있는 중국에서 현지 기후 적응을 경험한 것이 긍정적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상자가 생긴 것이 아쉽다는 말로 쉽게 매듭지어진다는 것에 화가 날 뿐입니다. 선수들과 친화력이 있어 보듬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는 스타일도 아닌 상대에 대한 분석도 없고 전술도 없이 그냥 투혼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만으로 시간만 때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그저 경기장 내에서 뚱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근엄한 감독으로 남고 싶어서였을까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더 큰 재앙을 만날 것이 뻔하기에 국민들이 황 감독 경질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축구팬들의 반응도 매우 부정적인데요. 욕도 아깝다. 저런 인간 보느니 축구 안 보고 말지. 저것들은 한국 선수들 부상 만드는 게 목표였나? 황선홍은 굳이 현지 적응을 이유로 2경기나 해서 부상자 3명을 만드나? 내일 손흥민 경기로 다시 힐링해야겠다. 서울서 제주도 가는 게 더 멀겠다. 뭔 현지 적응. 더 열받는 건 황선홍은 우리 선수들 부상당해도 눈만 꿈뻑꿈뻑. 진짜 무능한 감독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네. 중국이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제발 중국에서 감독해라. 한국 축구 망치지 말고 계좌 한번 털어봐야 하는 거 아님? 이번 U23 애들은 그냥 군대 가야겠다. 더 거친 말들이 많았지만 대다수가, 아니 절대적으로 부정 반응이 많았습니다. 황 감독이 가야 할 곳은 국대 감독이 아닌 골대녀 감독이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